요즘 리메이크 타이틀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데드 스페이스, 바이오 하자드 등등. 정말 즐겁게 플레이하다가 문득 우리나라도 진짜 끝내주는 게임도 많았었는데 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유명했던 고전 게임들 모아봤어요. 90년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발매되었던 타이틀들을 간추려봤는데요. 해당 시기에는 낭만과 로망이 있던 국산 게임의 황금기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상속하지 못했던 게이머들의 인식으로 불법 복제가 판을 치고 있었고, 또 각종 게임 잡지사에서는 끝모를 번들 경쟁으로 비교적 최신작이었던 국산 게임들이 번들로 제공되는 등 힘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더 많은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요인들이 모여서 국산 게임의 황금기가 빠르게 막을 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 들어 발매되는 국산 기대작들은 대다수가 가챠 게임인데요. 순수하게 게임성만으로 접근하며 게임을 게임답게 만들던 시절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잊혀지기에는 너무 아쉬운 국산 고전 RPG를 준비해봤어요.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손놀이의 채굴사골 게임으로 최초의 국산 RPG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전에 애플로 발매된 신검의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로 볼 수는 없다고 해요. 그리고 국산 RPG에서 한 획을 그은 작품이라고 평가하지만 그 당시에 외국산 게임과 비교하며 질이 떨어지는 작품이었어요. 하지만 외국산 게임은 일부 외국어가 가능한 매니아들만의 전유물에 불과했던 시절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스토니시아 스토리의 히트로 인해 한국 게임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게임 내의 스토리나 설정은 지금도 국산 게임 쪽에는 상급이라는 평이 있어요. 만국전기. 당시에는 서양 판타지물 RPG가 대세였지만 드물게 한국적인 롤플레잉 게임이 발매되었는데요. 만국전기가 그중 하나요. 홍길동의 뒷얘기를 다룬 작품으로서 홍길동 사후에 벌어지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게임의 완성도는 당대 롤플레잉 게임 중에서도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그래픽도 준수한 편이고, 특히 전투 시스템이 리얼타임 방식이 섞여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게임의 장점은 탄탄한 스토리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시나리오상의 문제점이 있기는 했지만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었으며, 또한 당시 국산 게임으로는 드물게 멀티엔딩 시스템을 채택했었다고 합니다. 프로토코스. 게임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했다고 해요.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찾아 여행을 떠나다 결국 악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하는 내용이지만 그래픽은 당시에는 제법 수려한 편이었어요. 불법 복제가 판을 치던 시기였기 때문에 색조합을 이용한 패스워드 시스템으로 불법 복사를 방지하려고 했으나 패턴 자체가 단순했었고, 정품을 구입해도 몇몇은 색상 구분이 잘 되지 않아 정품 구매자들도 암호를 틀리는 일이 잦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품 구매자들이 고객 등록 엽서를 통해서 항의하던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고 하네요. 창세기전 2. 국산 RPG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타이틀 중 하나인 창세기전입니다. 스토리가 엄청났었어요. 표절이니 짜깁기니 하는 논쟁이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매력적인 흑태자와 그 필살기인 아수라 파천무 등등,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도 하나같이 엄청나게 매력이 있었죠. 그 후 서풍의 광시고, 템페스트, 주사위 잔영 등등 계속 시리즈를 이어나가다가 창세기전 4 때 시원하게 말아드셨고요. 요즘 명작 리메이크 게임들이 엄청 인기인데요. 차라리 창세기전 2, 3편을 리메이크하면 어떨까 싶어요. 리메이크 한다면 흑태자나 살라딘이 가챠 뽑기로 나오려나?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당시의 소프트맥스는 최고의 제작사 중 하나였답니다. 영혼기병 라젠카.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제작된 게임인데요. 지금은 엔디비아가 그래픽 카드의 정점이지만 당시에는 부두라는 카드가 잘 나갈 때였고요. 부두 카드 없이도 부두급의 화면을 보여준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상은 그저 그랬다고 해요. 특히나 롤플레잉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 타임이 2시간 안팎이었고 괴작으로 평가받는 등 애니메이션의 명성에 비해 게임의 완성도는 좋지 않게 평가되었어요. 포같은 사가. 앞서 소개한 어스토니시아 스토리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으며,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어느 모험가 파티의 여정을 다루고 있고, 어스토니시아 스토리에 출연했던 인물들을 만날 수 있으며 관련 이벤트도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굉장한 기대작이었지만 계속되는 발매 연기로 팬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었어요. 1997년 11월에 드디어 발매!
하지만 수많은 버그들로 개 같은 사과라든지 표절 문제도 있어서 베끼는 사과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꾸준한 패치로 게임은 할만해졌고 나름 국산 게임 중에는 명작이라는 소리도 나오기도 했었다고 해요. 이리너 게임 발매 당시에 홍보 컨셉이 제법 좋았다는 평이 있었어요. 밀던 홍보 포인트는 슬프고 아름다운 게임이 컨셉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게임의 완성도 문제로 크게 흥행은 못했다고 하네요. 게임의 특징으로는 전략 게임을 하듯이 캐릭터들을 조정해 실시간으로 전투를 벌인다는 점에서 참신했었지만 자동으로 전투가 진행되다 보니 HP나 MP 회복 그리고 이동 정도 말곤 유저가 할 게 없어서 심심했다고 해요. 그래도 98년도작 치고 높은 수준의 그래픽을 보여주었고 특히 오프닝 노래가 그렇게 좋았다고 하네요. 머털도사 애니메이션 머털도사를 소재로 제작된 국산 RPG이고요. 저연령 대상 국산 RPG 중에는 좋은 게임성과 반전을 거듭하는 훌륭한 스토리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특히 그 어떤 국산 게임보다도 한국적인 분위기를 잘 살린 설정과 도트 그래픽으로 지금까지도 고전 게임 팬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나중에 나온 머털도사2 천년의 약속은 캐릭터 일러스트만 예뻐졌고 게임 스토리는 유치하며 캐릭터 도트 또한 2등신으로 변해버리며 특히 전투 방식도 단순해져서 1편에 비해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나라라 슈퍼보드 나라라 슈퍼보드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했었지만 원작과는 완전히 독립된 작품이었어요. 3D를 기반으로 한 그래픽과 개성적인 캐릭터 그리고 스토리가 굉장히 평이 좋은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와 인도 신화를 바탕으로 한 세계관에다가 나라라 슈퍼보드만의 방식으로 해석된 서유기의 세계관까지 합쳐 만들어낸 방대한 스토리가 압권이었으며 특히 RPG 요소를 적절히 가미함으로써 상당히 완성도가 높았다고 해요.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도 국내 RPG의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창세기 전 시리즈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스토리와 쾌적한 플레이 환경 때문에 오히려 나라라 슈퍼보드를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전 접해보지 못했지만 구독자분들 중에 플레이해보신 분 계신가요? 창세기 전보다 낫다니 엄청 낫었나 보네요. 퇴마전설 1 한국형 디아블로라고 찬사를 받았던 게임이에요. 마물과의 싸움이 주된 내용이며 3명을 조작하다 보니 다구리가 가능했으며 당시 복잡한 시스템을 가진 국산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버그가 거의 없었던 게임이었어요. 특히 트리거 소프트의 최고 히트작으로 고전 게임 애호가 중에서 알만한 사람은 아는 명작이라고 하네요. 제 기억에는 아마 게임 잡지의 번들로 풀었던 것 같아요. 집에 오빠가 모으던 컬렉션에서 분명 봤던 기억이 그리고 퇴마전설2까지 나왔지만 2편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만큼 망작이었다고. 퇴마전설 1편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후속편의 실패로 조용히 사라져버린 게임. 서풍의 광시곡 창세기전 2에 이은 창세기전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1998년에 발매되었는데요. 저는 서풍의 광시곡도 진짜 명작이라고 생각해요. 시라노의 스토리와 그 게임 속의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네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것은요. 발매 직전까지 대한민국 게임계에서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로 꼽혔었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이냐면요. 발매 전까지는 게이머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임이 스타크래프트 아니면 서풍의 광시곡일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나 막상 발매되고 난 다음에는 기대보다는 못하다는 반응이 많았으며 현재는 민속놀이가 된 스타크래프트가 크게 성공하며 잊혀지게 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유통사인 하이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판매량은 제법 괜찮았음에도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악재까지 겹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외에 템페스트가 발매되었지만 이건 괘씸죄로 논외. 파령신 전설 만화를 원작으로 둔 게임인데요. 발매 당시에는 큰 주목을 못 받았다고 해요. 제작사는 밉스 소프트이지만 실, 나르실리온 등을 제작한 가람과 바람이 처음으로 제작을 맡았던 게임이랍니다. 만화가 원작자인 박성우님의 군입대로 완벽한 결말을 내지 못했었지만 게임에서는 다르게 자세하게 결말을 다루었고 파령신 전설의 팬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받았어요. 특이한 건 맵 이동은 2D로 진행되지만 전투에서는 실시간 전투 및 3D로 변하는 등 생각보다 좋은 그래픽과 원작의 캐릭터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가랑과 바람의 첫 타이틀로는 제법 성공적인 데뷔작 에일리언 슬레이어
퍼터뷰시즘의 한국형 액션 RPG로 당시 해외 수출도 많이 되었으며 수준급 스토리와 한국어 음성까지 들어가 나름 명작으로 꼽히는 타이틀이에요. 진행 방식은 미션을 받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거점으로 넘어가며 각종 무기와 방어구를 구매하고 캐릭터를 육성하는 방식이었고 제법 탄탄한 게임 구성으로 입소문이 났었지만 얼마 안 가서 게임 잡지 번들로 타이틀이 제공되었어요. 제법 괜찮은 타이틀임에도 불구하고 잡지사들의 번들 경쟁으로 피해를 본 많은 국산 게임 중 하나가 아닐까 해요. 코룸 3. 국내에서 손에 꼽을 만한 명작 액션 RPG 중 하나인 코룸 3편은 시리즈 자체가 명작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기를 받았으며 판매량과 흥행에 성공한 타이틀이에요. 당시에는 제법 좋은 그래픽과 잘 만들어진 캐릭터와 연출, 그리고 구성이 좋았으며 스토리가 수작이라는 평이 많았어요. 다만 유저를 제대로 공격 못하는 몬스터 AI, 캐릭터 레벨 디자인, 너무나 쉬운 레벨업 등이 게임에서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었지만 추후에 패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 고전 명작답게 지금 봐도 게임은 재미있어 보이네요. 레이디안. 가랑과 바람에서 제작한 액션 RPG 레이디안은 당시 국내를 대표하던 소프트맥스나 손놀이 같은 회사가 아닌 팀이었어요. 그래서 게임의 스케일이 두 회사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게임 개발에 대한 열정은 그 못지않았다고 해요. 때문에 게임 잡지에서 레이디안을 소개하며 많은 기대를 받았으나 발매 후 게임을 플레이해본 유저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예로 불편한 인터페이스와 어설픈 스토리가 그랬었어요. 특히나 각종 버그 이슈들도 있었고요. 하필이면 비슷한 시기에 발매되었던 코룸3와 비교를 많이 당했다고 해요. 근데 코룸3는 당시 국산 게임 중에서 마스터피스가 아니었나요? 하필 비교 대상이 너무 버거운 상대였네요. 창세기전 3 파트 1.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개인적으로는 국산 최고의 RPG 중 하나를 생각하는 창세기전 3편 파트 1이 1999년 12월 15일에 발매되었어요. 국내 최고의 시리즈답게 발매 후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소프트맥스는 다시 한번 국내 최고의 게임 개발 회사로서 입지를 다졌었는데요. 이 흥행과는 다르게 당시의 회사의 속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해요. 원래 창세기전 2가 그 자체로 완결된 스토리였으나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외전 스토리인 서풍의 광시곡과 템페스트가 발매되었고 매출은 제법 나왔으나 창세기전의 스토리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벌어져 이걸 다시금 완결하려고 3편을 만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찌되었건 덕분에 엄청난 명작이 발매되었죠. 개인적으로는 마장기를 참 좋아했는데 많이 약하게 나왔던 걸로 기억. 드로이안 2. 지금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발매 당시에는 디아블로2를 잡겠다며 기대작으로 야심차게 나왔지만 결과는 다들 아시죠? 그리고 당시에 블리자드는 장인 정신으로 타이틀을 잘 찍어내던 시기라 더욱 힘들었을 듯 하네요. 여튼 게임 자체에서 보이는 설정이나 배경, 대사량 등 꽤나 공들인 것 같았지만 문제는 그걸 구현할 기술력이 매우 부족했어요. 그래픽도 그 당시 발매 년도 치고는 평균적으로 썩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게임 내에 버그가 너무 많아서 게임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해요. 벽에 끼거나 멈춰서 움직이지도 않는 등 여러모로 많이 아쉬웠던 타이틀. 실. 개인적으로는 진짜 명작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상업적으로는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었어요. 올드 게이머들 사이에서 고전 RPG 중 C를 3대 패키지 RPG 명작으로 포함시킬 정도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이냐면요. 창세기전, 악튜러스, 파렌드 택틱스보다 더 재밌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평가와 다르게 판매량이 정말 부진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게임이 재미있다고 입소문을 타고 팬들의 정품 구매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유통사인 카마 엔터테인먼트가 초판 이후 재판을 찍지 않고 생산을 중단해버리는 희대의 트롤링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더해 유통사가 게임을 관작해놓고 못질을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어이없게도 게임 잡지 번들 제공을 결정한 일이에요. 안 그래도 불법 복제가 판을 치던 상황에 번들 제공까지. 개인적으로 창세기전과 함께 리메이크 되었으면 하는 타이틀. 악튜러스. 여러분이 잘 아실만한 라그나로크의 베이스가 된 게임이에요. 악튜러스의 그래픽 엔진을 개량해서 만들었고 실제로 라그나로크 게임 내에서도 악튜러스의 주인공인 시즈와 마리아가 NPC로 등장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당시에 특이했던 그래픽인데요. 3D 배경의 2D 캐릭터로 제작된 점이에요.
그리고 게임 내 대사와 분량이 엄청났었지만 그걸 다 구현해내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발매된 게임이라는 평도 많았어요. 그래도 명작 중 명작으로 손에 꼽혔지만 결국 게임 잡지의 번들로 제공되며 또 하나의 명작이 크게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라졌었죠. 창세기전 3 파트 2. 드디어 창세기전 시리즈의 대망의 피날레 창세기전 3 파트 2가 발매와 동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특히 스토리가 압권이었어요. 뭐 여기저기서 가지고 와서 짜집게 한 거다, 표절한 거다 등 말이 많았지만요. 어찌되었건 정말 장대했던 서사가 마무리되며 끝나는가 했지만 다시 시작점으로 되돌아가게 되며 메비우스 띠처럼 돌고 도는 역사로 마무리됩니다. 진짜 진한 여운이 남던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소프트맥스는 다시 한번 크게 위상을 떨치게 되었죠. 그 후에 창세기전 4라는 어처구니 없는 타이틀을 발매하기도 하지만요. 어찌되었건 국산 게임을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창세기전 시리즈가 마무리되던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데요. 흑태자랑 살라딘 중에 누가 더 센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흑태자라고 생각하는데. 푸르나, 당나귀, 와레즈 등 불법 공유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수많은 명작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게임 개발사들은 유의미한 수익을 거두지 못했었고 패키지 시장은 점점 사양길로 접어들었죠. 당시 국내 유통회사들의 문제점이 많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게임을 구매하는 유저들이 없었으니 게임 회사들의 결말은 뻔했겠죠.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에서 견디는 회사들이나 새롭게 생긴 회사들은 복수라도 하듯 맹독성 가챠 게임만 찍어내는 게 아닌가 싶은 요즘이에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게임들은 정말 몇 개 없었지만 고전 명작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타이틀이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리메이크 버전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네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즐겨 마시고 다음에 봬요. 안녕!